자, 그 다음에 6번. 키보드 사용법입니다. 키보드. 키보드 다 아시죠? 그죠? 이것도 1장에 또 설명했습니다. 그죠? 1장에 다 설명했는데, 키보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말이죠. 조합키, 토글키, 기능키. 자, 조합키는 혼자서는 사용 못하고, 다른 키와 함께 사용하는 키들입니다.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요것들이죠. 시프트, 알트. 얘는 혼자 눌러서는 아무 동작 못해요. 하지만 컨트롤 키 누르고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 되고,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컨트롤 Z는 되살리기, 컨트롤 A는 모드 선택, 또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띄우기, 또 컨트롤 F, 뭐 하여튼 이렇게 쭉 키들이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다른 키와 누르니까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합해 사용하는 키다 해서 조합키 그럽니다. 됐나요? 여기도 있죠, 여러분들. 그죠? 두 개를 만들어 뒀습니다. 쉽게 사용하라고. 요쪽 누르고 요쪽 누를 때 왼손 오른손 같이 누르고, 요쪽은 왼손 누르고 요쪽 오른손 쓸 때, 그죠? 서로 같이 쓰라고 만드는 겁니다. 자, 토글키는요 뭐였습니까? 전기 스위치라고 했죠. 전기 스위치가 키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끄고 켜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전기판 데 가면 토글키 주세요 하면 전기 스위치를 알아먹어요, 그 사람이. 토글 스위치라 그래요. 자, 하나의 키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키를 토글키라 그럽니다. 껐다 스위치 껐다 켰다처럼. 어떤 키입니까? 한영키.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 되죠, 그죠? 자, 또 여러분 많이 쓰는 그 캡슐라키 뭐예요? 한 번 누르면 대문자, 한 번 누르면 소문자. 자, 여기 또 넘나키 있죠. 넘나키는 뭐예요? 이 숫자를 쓸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얘들 쓸래 묻는 겁니다. 숫자가 불이 들어와야만이, 요 넘나기에 불이 들어와야만이 숫자가 먹히고, 불이 꺼지면 밑에 있는 이것들이 하살표라든지 얘들이 먹힌다 했죠, 그죠? 그래서 비밀번호 칠 때 요거 항상 잘 확인하라 했어요. 안 되면, 그죠? 자, 캡슐락도 불이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스크롤락 있습니다. 요것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 세 개는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캡슐락은 불이 들어왔다면 대문자, 꺼졌다면 소문자. 맞죠, 그죠? 그거 확인 가능하겠죠. 자, 토글키 하나의 키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키. 자, 한영, 넘락, 캡슐락, 스크롤락이 기본이고, 요것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건 어디에서요? 워드 프로세서들에서. 저 글을 입력하는 곳이면 인서트 키가 먹혀요. 엑셀도 마찬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르면요 먹혀요. 한글에는 삽입 수정이 나오지만은 인터넷이나 엑셀이나 이런 데는 삽입 수정이란 말이 안 나와요. 하지만 얘를 누르면 삽입 수정이 바뀝니다. 그것도 똑같이요. 아시겠죠? 인터넷에서 글 쓰다 갑자기 이렇게 고치려고 주간 넣으려고 갔는데 컷을 넣고 쳤는데 지워져요. 아, 그러면 지금 인서트 키가 눌러진 상태, 수정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다시 인서트 키 한번 탁 누르면 돼요. 그리고 다시 치면 중간에 글이 삽입이 됩니다. 글이 치는 곳이라면 이 인서트 키가 먹힙니다. 이게 토글키예요, 그죠? 삽입과 수정으로 바꿔주는 키죠, 그죠? 수정. 맞죠, 그죠? 자, 삽입 수정은 다시 설명 안 했습니다. 앞에 다 했습니다. 자, 기능키가 있습니다, 기능키. 기능키는 어떤 겁니까?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키. 미리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키로, 자, 프로그램마다 틀립니다. 프로그램마다. 한글하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인터넷 다 요겁니다. F1에서 F12 키인데, 여기에 기능들이 다 틀려요. 한글은 또 따로 정해놨고, 엑셀은 또 따로 정해놨고, 파워포인트도 다릅니다. 인터넷도 또 틀려요, 그다. 그래서 따로 정해놓은 키들이 바로 이 기능키라 그래요. 펑션키, 영어는 뭐 펑션키 그럽니다. 그래서 F를 쓴 거예요. F가 펑션 줄임말입니다. 자, F1부터 F12가 그 키들이고, 또 하나가 탭키입니다. 탭은 한글에서 누르면 뭐해요? 8칸씩 이동하죠. 하지만 인터넷 같은 데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글이 입력되는 곳을 한 칸씩 다른 항목들을 이동해요. 즉, 아이디 치고 나서 여러분 마우스로 비밀번호 가지 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탭키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아이디 다 치고 나서 탭키 누르면 비밀번호에 자동으로 커서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밀번호 치고 엔터키 딱 치면 로그인 돼요. 괜히 마우스로 클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정보를 넣는데도 마찬가지요. 이름 넣고 주민등록 넣고 전화번호 넣는데 마우스 가지고 계속 이동하지 마시고 따다다 치고 탭키 딱 누르면 다음 입력하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항목 이동키예요. 그게 바로 기능키에 속합니다. 항목을 이동하고 또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8칸씩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키보드의 내용입니다. 뭐 키보드에 대해서는 기능이 워낙 많아요. 여러분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렇다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색깔별로 구분해 놨죠. 그죠? 자, 요거 기능키라 그러고 요 특수키들 요것들 색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동키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건 숫자키들. 여기 숫자키 요거하고 요거 숫자키들. 숫자키가 두 개나 있죠. 그죠? 요거는 넘나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헷갈리는데 넘락을 켜야만 이 키가 먹힌다. 이런 틀렸습니다. 그죠?
이건 아니고 얘는 그냥 얘가 꺼졌던 켜도 상관없고 여기 키를 쓰려면 키패드의 숫자를 쓰려면 얘가 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이걸로 비밀번호 치시면 돼요. 안 헷갈리게. 그죠? 자꾸 나는 이게 헷갈리더라. 이게 불이 들어왔는지 꺼졌는지 헷갈리더라. 그러면 이걸로 비밀번호 치시면 잘 치시겠죠. 자, 근데 여기 치기 편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치죠. 그죠? 바로 탁탁탁 한 손으로 치기 편하니까. 자, 이런 키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린트 스크린 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이런 것도 있고, 피스 브레이크 키도 있고, 그렇습니다. 키는 많아요. 또 ESC도 있죠. 그죠? 이스케이프. 그죠? 이런 키들. 이스케이프 실행 취소 키입니다. 자, 키보드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는 알아두세요. 요거는 1과목에 주로 많이 시험 내고요. 2과목에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전체를 물을 때, 그냥 요것만 묻지 않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물으면서 같이 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바로가기 키. 자,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상과목이 또 나와요, 이거. 이 바로가기 키만 잘 알고 있으면요, 한 3-4문제, 말 맞추면 3-4문제 맞춰요. 3-4문제까지 맞춥니다. 근데 이제, 이거 모르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는 문제인데, 사실은 주는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2과목이도 나오고요, 3과목이 나오고, 1과목이도 나왔습니다. 뭐 나왔어, 1과목에도.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그대로 나왔죠, 5개. 이거 1과목 나오고, 2과목 나오고, 3과목도 이거 또 나옵니다, 한 주기. 됐나요? 요거는 아예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늘 쓰셔야 되는 키라고 했죠, 그래서. 컨트롤 C는 카피, 복사, 컨트롤 X는 가위, 잘라내기. 자, V는 요거 둘 다 붙여넣기 하는 거. Z는 각으로 되돌리는 거, 그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여러 단계 갈 수 있어요. 컨트롤 A는 all, 모두. 이게 이제 단축키 쓰는 겁니다. 그죠? 조합키를 쓰는 거예요, 조합키. 그죠? 늘 1과목에도 늘 써야 되고, 그죠? 2과목에도 인도 쓸 때도 똑같습니다. 파일을 복사한다거나, 뒤에 가면 또 복사 이동에 대해서 나올 때 이거 또 나와요. 그거는 요거 시험 잘 내요, 거기서. 그 똑같이 해서 다 외워버리면 걔는 편한 거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F1부터 F5까지 있습니다. 자, 요거. F1은 도움말이에요. 100% 도움말이에요. 여러분, 한글이건 엑셀이건 파워포인트건 인터넷이건 무조건 F1 딱 누르면요. 그 프로그램에 도움말이 뜹니다. 그냥 윈도우 바탕에서 F1 누르면요. 윈도우 도움말이 뜨고요. 프로그램 들어가서 F1을 누르면 그 프로그램에 도움말이 뜨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F1은 도움말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F1은 정해놨어요. 그냥 도움말로. 어디 가서 아무 데나 가서 F1 딱 누르면 그 프로그램에 도움말을 띄워줘요. 물론 영어로 돼 있다면 여러분 해석이 불가하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 하겠고, 한글로 돼 있으면요. 보고 대충 이해를 갑니다. 아, 이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도움말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F2는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우리 아는데, 그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이름 바꾸기요? 자, 여기 가서 내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D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D라는 곳에 가면 여기에 이제 요거 용어를 바꿔볼게요. 용어라고 있는데 용어가 말고 이제 다른 용어로 딴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누르죠, 대부분. 그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름 바꾸기 하죠, 그죠? 자, 이 방법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얘를 클릭해놓고 뭐 누르려고요? F2번. 자동으로 바로 탁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바꾸면 됩니다. 뭐요? 이거 지금 보니까 골프 용어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클릭한다거나 엔터키 치면 이름이 바뀌죠, 그죠? F2번이 먹힌다는 거 알아두세요. F2번은 이름 바꾸기. 여러분, 엑셀에서도 그래요. 엑셀에서도 어떤 셀을 클릭하고 F2 딱 누르면요. 안에 커서가 쏙 들어가요. 맨 끝으로.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름 바꾸는 게 이름 바꾸기. F2번 키고요. F3번은 뭡니까? 찾기랍니다. 찾기. 검색창입니다. 요거예요. 시작에 가면 이게 검색이라 요걸 띄워줍니다. 요거가 똑같은 키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F3을 눌러볼까요? 인도에서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닫아놓고 이렇게 윈도우가 있는데 여기서 F3을 딱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이 창이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변했어요. 검색하는 걸로. 또는 이 창이 안 떠 있어도 됩니다. 안 떠 있어도 F3을 누르면 창이 새로 자동으로 뜨면서 검색으로 뜹니다. 지금 안 떴나요? 네, 이거 뜨죠, 그죠? 이렇게. 검색창으로 뜹니다, 검색창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검색이요?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글 문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중요한 문서를 작성했는데 저장을 한다는 게 그냥 가서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저장 버튼 뜩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으려니까 저장된 곳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와, 이거 어디 갔어? 가만 생각해. 내가 그냥 저장 버튼 눌러버린 거예요. 어딘가에 저장이 됐겠죠, 무조건. 진지 딘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난감합니다.
근데 다행히 내가 이름은 줬어요. 이름을 갖다가 회사 뭐 계약 서류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와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름을 그냥 회사 계약 서류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어디서 찾을래 묻습니다. 바탕화면이 아니고 어디요? C나 D 둘 중에 하나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CD에서 다 찾아라. 난 어딘지 모르겠더라. 이러고 나서 검색 누르면 CD 드라이브에 요 이름을 가진 문서나 폴더 이름이나 파일 이름을 다 찾아줍니다. 그럼 내가 뒤지지 않더라도 일일이 다 열어보고 하지 않더라도 얘가 한 1분 안에 찾아줘요. 그냥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몇십 초밖에 안 걸려요. 그럼 찾아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내가 저장한 파일이죠. 아, 여기 들어있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원하는 곳에다 복사해놓거나 잘라내기 넘겨놔야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골프 용어라는 게 내가 어디 있는지 잊어먹었어요. 분명히 어디 넣어놓은 것 같은데 분명히 나는 내 습관상 D에 넣는 버릇이 있으니까 C에는 안 넣어놨을 거야. 이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골프라고는 친 것 같아요. 골프라고는. 뭔지는 모르지만 골프를 전체를 안 쳐도 됩니다. 그럼 골프라는 글이 더한 것 같아요. 그 파일 제목에. 그리고 여기 가서 뭐 해요? C는 내가 안 넣었을 거야. 아마 D에 넣었을 거야. 먼저 D를 검색해 보겠죠. 이렇게. 그렇게 한번 찾아보자. 검색. 자, 그럼 얘가 D를 다 찾아줘가지고 D에 나오는 내용 중에 골프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다 찾습니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죠. 하나 찾았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 맞죠? 그죠? 아까 바꾼 글이. 자, 보니까 경로가 어디 들었어요? D 안에, 바로 D 안에 있네. 아, 내 컴퓨터에. D에 가보니까 여기에, 여기 들어있네요. 이렇게 찾아줍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얘를 잘라내기 해가지고 딴 데로 옮겨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폴더 안에다가, 그죠? 얘를 통하면요, 내가 막 1시간, 2시간 걸려서 못 찾을 것도 얘가 한 몇십 초 만에 찾아준다는 거예요. 물론, 대충 파일 이름을 대충 알아야 됩니다. 그죠? 대충 알아야 이제 거기 치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그 용어 중에 아무 단어나 하나 치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걸 띄워주는 게 바로 F3이라는 거예요. F3을 누르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게끔 바꿔줍니다. 근데 사실 F3 안 눌러도 돼요. 요거 눌러도 돼요. 자, 요거는 그냥 윈도우죠. 그죠? 자, 내 컴퓨터에 가서 원래 이렇게 떠 있었는데, 이거죠? 이건데 요것만 눌러도 F3하고 똑같이 요 자체가 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자, F3. 검색하는 거다. 검색. 됐나요? 자, 알아두세요. 요거 F1, F2, F3, 도마 이름 바꾸기, 검색. 요것만 알아도 바로 답이 나와요. 뭐 F2는 찾기, 검색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F2가 찾기, 검색 아니랑 알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F1은요. 화면을 새로 고쳐줍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할 때 주로 그렇죠. 인터넷 할 때는 게시판을 보고 있었는데 게시판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날짜로 보니까 9월 10일 30개 나와 있어서 제일 위에 최신 걸로.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볼일 보고 1시간 있다 왔어요. 그러면 다시 오니까 화면 자체가 그대로 9월 5일 3시기 9월 10일 3시기 나와 있겠죠. 왜 나와 있을까요? 옛날 화면을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분명히 글을 올릴 때요. 가서 보래요. 그래 가서 내가 딱 보니까 그 글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 친구가 야, 글 안 올라왔던데 하니까 그 친구는 야, 나는 올라와 있는데 왜 니 안 보이나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1시간 전에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화면으로 바꿔줘야만이 어떻게 그 친구가 지금 새로 올린 글이 보일 겁니다. 근데 나는 아까 1시간 전에 띄운 화면 그대로를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친구가 새로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볼일보고 딱 그 화면을 내나 같은 게시판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목록은 옛날 과거의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화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화면을 새로 고쳐줘야 돼요. 그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새로 고침이에요. 그러면 바뀐 내용이 다시 보여줍니다. 그럼 제일 위에 제일 최신 글이 하나 올라와 있겠죠. 그 친구가 올린 글이.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F5키예요. 새로 고침. 화면을 새로 고쳐줍니다. 새로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화면을요. F5라는 키. 인터넷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키입니다. 자, 또 하나 적어두는데 F4가 있어요. F4. F4가 지금 빠졌는데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F4는 요거예요. 주소록 목록을 띄워줍니다. 목록을 열어줘요. 주소록 목록 열기. 그걸 적어놓으세요. 자, 어떤 거냐면 내 컴퓨터에서 요게 주소록이에요. 그죠? 요거 주소록. 인터넷도 마찬가지 요게 주소록입니다.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뭐가 나와요. 요거 하살표 누르면 목록이 쭉 나오죠. 요걸 하살표를 누르지 않고 F4를 누르면요. 얘가 열려요. 그냥 F4로. 이렇게. 하살표로 요거 누르지 않고 마우스로 요거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원래 눌러야 목록이 열리는데 그러지 말고 F4 누르면 주소록 목록이 열립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내가 고르면 돼요. 우리 인터넷도 자주 가는 몇 분 하면 주소록에 나와 있죠. 그죠? 내가 전에 갔던 데 잘 모르겠으면 요거 눌러보면 내가 전에 쳤던 www 어쩌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눌러가지고 걔를 누르면 그쪽으로 가지 마. 그때도 F4를 딱 누르면 요게 인터넷의 목록이 이렇게 열려요. 그럼 거기서 내가 전에 갔던 거 쳤던 게 나와요. 누르면 그쪽 사이트로 바로 가죠.
주소록, 주소창, 여기 주소 도구모음의 목록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F4입니다. 알아두세요. 나왔을 때 그걸 틀린 걸로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는 안 나왔어요. 이때 시험에는. 나오고 F4가 주소록 모음 열어줍니다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그게 틀린 줄 알고 찍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걸 답으로 찍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네? 자, 컨트롤 ESC예요. 컨트롤 ESC. 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ES를 누르라는 겁니다. 플러스라는 말은 얘 누른 채로 얘 누르라는 거예요. 컨트롤 떼고 나서 ESC가 아니고 컨트롤 누른 채로 ESC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눌렀습니다. 제가. 시작 메뉴가, 즉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컨트롤 ESC를 또 감춰줍니다. 자, 컨트롤 ESC는 바로 시작 메뉴, 시작 버튼 누르는 거하고 똑같다. 그죠? 그죠? 자, 이렇게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표시하는 거고. 자, Alt Enter라는 게 있어요. Alt Enter. Alt 키를 누른 채로 Enter 키를 칩니다. 등록 정보를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등록 정보. 무슨 말이냐면 등록 정보가 바로 속성입니다. 여러분요.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이에요. 자, C 드라이브에 내가 속성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오른쪽 버튼에서 어떻게 해요? 속성 누르면 자, 로컬 디스크 C의 등록 정보라고 열렸죠. 여기서 우리 이제 NTF 쓰니 용량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남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도 되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바로 등록 정보도 열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어떻게 해요? Alt 키를 누른 채로 뭐 누르라고요? F10. Alt Enter 참. Alt Enter를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오른쪽 버튼 속성 누르는 거와 똑같이 바로 등록 정보가 뜬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클릭하고 제가 잘못됐네. 자, Alt Enter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갈 필요 없이 바로 뜨죠. 그죠? 자, 또 레컴부트를 클릭하고요. Alt Enter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등록 정보가 바로 뜹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 버튼 속성 누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빨리 띄울 수 있겠죠. 그죠? 됐나요? 그게 바로 Alt Enter라고 하두세요. Alt Enter. 빨갛게 됐죠? 시험에 잘 냈습니다. 헷갈려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안 외워지는 키입니다. 잘 썼을 리도 만무하고요. 잘 또 안 외워지는 키 중에 하나가 Alt Enter예요. 됐나요? 자, Alt F4 있습니다. Alt F4는 여러분 많이 쓰셔야 돼요. 이 키는 또. 창을 닫아주는 거,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주고. 자, 하나 더 적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창을 닫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도 하고요. 하나 더 뭐냐면, 윈도우 종료까지 가능합니다. 윈도우 종료. 윈도우 종료. 됐나요? 윈도우 종료까지 가능한 게 바로 Alt F4입니다. Alt F4요. 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걸 띄워놨다. 걔를 끄고 싶으면 어떻게 끄죠? 자, 내 컴퓨터 끌려면 어떻게 끕니까? 요거 X 누르죠? 안 눌러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창이 맨 앞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Alt 키 누르고 F4 딱 누르면 돼요. 마우스까지 손 안 가도 됩니다. 그럼 다시 돼요. 그럼 지금 10개가 열릴거 상관없어요. 10개가 열렸으면 마우스로 X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Alt F4를 따따따따 하고 Alt 누르처럼 F4를 여러분 10번만 치면 10개 다 닫혀요. 열려는 10개가. 다 닫히고 나서 바탕화면에 왔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Alt F4 또 눌러요. 바탕화면 상태에서 Alt F4 누르면 바로 종료 창자가 뜹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 U 딱 누르면 되죠. U. 여기 있는 U. 그러면 Alt F4 U 누르면 컴퓨터 꺼져요. 그냥. 네? Alt F4는 창을 닫아주고 프로그램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종료시켜줍니다. 어디에서요? 바탕화면 상태에서 하나 적어두세요. 갈로 열고 바탕화면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냥 일반적인 창들이 떠있을 때는 Alt F4로는 윈도우 종료가 안됩니다. 하지만 바탕화면 상태에서는 Alt F4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종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종료 대화 상자가. 그죠? 그렇죠,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Alt F4 자꾸 써보셔야 돼요. 써보면 요거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닫을 때 마우스로 X 닫지 말고 Alt F4 자꾸 써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머릿속에 남아서 마우스 손이 잘 안 갑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Alt 프린트 스크린은 말이 있어요. 자, 프린트 스크린, Alt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을 갖다가 그림으로 클립보드에 저장해 줍니다. 클립보드로. 화면 전체, 여러분 보고 있는 모니터 전체 화면 있죠? 얘를 클립보드에 저장했는데 뭘로 해주냐면 사진, 그림으로 저장해 줍니다. 그림으로 저장해 주는 게 바로 프린트 스크린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바탕화면을 띄워볼게요. 이 화면을 내가 저장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 컴퓨터 창을 하나 띄워가지고 요 전체 화면을 내가 설명을 하는 어떤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책을 만들 때 이 바탕화면 설명할 때 이 전체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가 내가 저장하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디지털 카메라 찍으면 되겠네요. 이 화면을. 그죠? 모니터를 탁 찍어서 그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한글에다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라이터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른어른하게 나온다거나 잘 안 나오겠죠. 그죠? 화면이니까.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이 화면을 보이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어요. 인서트 키 바로 위에요. 거기 보면 프린트 스크린 돼 있죠. 그죠? 자, 얘를 누르면 됩니다.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 한 번만 눌러볼게요. 눌렀습니다, 제가.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 아무 일도 안 났지만 한글에 가겠습니다. 한글에 가가지고, 자,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붙이기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화면이 그대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죠? 조작이 됐어요. 자, 이러면 이제 내가 요거에 대한 글을, 내가 글을 쓴다면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명할 때, 요 그림을 띄워놓고 밑에다가 이제 설명을 달면 되겠죠. 이거는 바탕화면 상태면서 이렇게 하면, 책 쓸 때는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을. 컴퓨터 화면 자체로 그대로 캡처합니다. 됐나요?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다요. 자, 화면 보이는 그대로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번에는 이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필요한데 요것만 필요해요. 지금. 그렇다고 다 해가지고 또 자르기를 하면 되지만은 귀찮아지죠. 한글에서 자르기는 해서 자르면 되죠. 하지만 귀찮기 때문에 요것만 닦아주면 좋겠어요. 또 난감하네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키를 씁니다. 뭐요? Alt Print Screen. Alt 키를 누른 채로 얘를 누르면 활성 창만, 즉 여러 개의 창이 있다면 맨 앞에 있는 창만 내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내문소도 하나 띄울게요. 자, 내문소도 두 개의 창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지금 요게 있고 요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체를 했다면 이게 다 됐겠죠. 근데 나는 요것만 필요해요. 요것만. 이게 활성창이고 비활성창이죠. 맨 앞에 있는 거 활성창이에요.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죠? 자, 요것만 내가 필요하다면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Alt 누른 채로 프린트 스크린 눌러요. 또 아무 일도 안 해놨죠. 그죠? 뭐 일이 날 건 없으면 컨트롤 C 누른다고 무슨 일이 나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 다시 한글에 가서 요번에는 자, 근데 컷을 옮긴 다음에요.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붙이기 또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요거만 딱 들어갔죠. 그죠? 활성 창만 딱 가져서 이러면 또 딱 좋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할 때, 그죠? 설명 달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lt 프린트 스크린 알아두세요.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 여러분 모니터에 보이는 전체를 그림으로 만드는 거고, Alt 프린트 스크린은요, 창이 여러 개 있다면 맨 앞에 떠 있는 창만, 그 창만 우리가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나중에 딴 곳에다 붙여넣기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나요? 프린트 스크린과 Alt 프린트 스크린. 자, 요번에는 Alt 키를 또 쓰긴 쓰는데요. 잘 보시면 Alt ESC라는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t, 요건 이제 탭이라는 탭키예요. 탭요. 탭입니다. 탭. 여러분 탭키 아시죠? 그죠? 그 탭 모양이 이렇습니다. 요 키 탭키라는 거예요. Alt ESC와 Alt 탭이 도대체 뭘 하느냐. 자,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먼저 Alt 탭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Alt 키를 누른 채로 제가 탭 키를 누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Alt 누른 채로 탭을 한 번만 딱 누르다 뗄 거예요. Alt는 지금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다가 뗐어요. Alt 키는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뜨죠? 자, 여기 목록 창인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 뜨는 목록들이 뭐냐면 지금 이 밑에 작업 표시줄에 지금 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개를 띄워놨다면 여기 다 뜹니다. 그게. 자, 이 상태에 지금 요거 돼 있는 거죠. 요거 지금 공부하는 거. 자, 여기서 Alt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 탭 키를 한 번씩 누르다 뗄 거예요. 탭 키를 한 번 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또 누르겠습니다. 또 다음 가죠. 또 다음 가죠. 자, 한글에 가겠습니다. 한글에 제가 왔어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딱 놔볼게요. Alt 키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글로 바로 이동하죠.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되죠. 이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한글로 가려면 마우스 가지고 여기 눌러야만이 이렇게 딱 가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Alt 키를 누른 채로 탭 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하고 그곳에다가 커서를 놓고 이렇게 선택을 놓고 Alt 키를 놓기만 놓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자, 다시 Alt 탭 놓고 똑같은 곳이네요. 탭 놓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창을 이동해주는 키죠. 그죠?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내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그 프로그램이 바로 뜬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화면 들어와 있지만 사실 이것도 제 화면 창을 띄우는 것 뿐이에요. Alt 탭을 딱 눌러보세요. Alt 탭 딱 누르고, Alt 누르고 있으세요? Alt 탭을 딱 누르세요. 안 뜹니까? 이게 지금 제 화면 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화면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자, 여러분 화면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Alt 탭을 딱 누르면 그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리고 Alt 탭을 눌러보세요. 탭을 누르면 아마 많이 안 띄우셨기 때문에 한 2개 뜰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채로 탭을 누르세요. Alt 키 누른 채로 탭입니다. 누른 채로 탭키 한 번 누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탭키 한 번만 누르고 떼세요. 탭키는. Alt 키 누른 채로. 자, 탭을 누른 채로 떼면은 뭐가 뜨죠? 목록창이 뜹니다. 그래서 탭키를 한 번씩 톡톡 쳐보세요. 그러면 곧 선택창이 이동해요. 이동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놓게 되면 내가 이동한 곳에 곧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여러분 화면에 탁 뜹니다.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이제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작업 표시줄에 있는 목록들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요 Alt 탭입니다. 그죠? 탭키를 누름으로 해서 목록 창이 나오고 목록 창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창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죠? 대신 Alt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선택하고 나서 Alt 키를 뗀과 동시에 그쪽 창이 탁 열린다는 거예요. 자, 써가지고 이해하세요. 자꾸 써먹으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요. 애올려 하지 마시고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Alt ESC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자, 제가 Alt 키 누른 채로 ES 눌러볼게요. Alt 누르고 ES 누릅니다. 한 번 누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ESC를 한번 누르다 뗄 거예요. 자, 뭐가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요. 바뀌네요. 다시 한번요. 바뀌네요. 다시 한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요. 창이 바뀌어요, 그냥, 그죠? 근데 어떤 순서냐면 여기 밑에 있는 순서대로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이렇게 밑에 작업 표시줄에 있는 순서를 갖다 한 번씩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요. Alt 탭이, Alt ESC가. 그 Alt 탭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Alt ESC는 뭐예요? 그냥 타타타 누를 때마다 다음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Alt 누른 채로 ESC를 한번 톡톡톡톡톡 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쳐보세요. 지금 프로그램 여러 개 떼어놨다면 가능해요. 아까는 하나 떼어놔서 그래요. Alt ESC를 눌러보세요. Alt ESC 누르면 창이 한 번씩 탁탁탁 바뀝니다. 자, 알아서 화면이 탁탁탁 바뀌어서 떠있는 창들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떠있는 창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바뀌죠. 그럼 한글 떼어놓고 엑셀 떼어놓고 한글 떼어놓고 엑셀 떼어놨다면 내가 누를 때마다 한글 하나 엑셀 이렇게 2개를 떼어놨다면 번갈아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괜히 선택을 할 필요 없이 탁탁 하면 내가 엑셀 갔다가 한글 갔다가 바로 되겠죠. 또 인터넷도 3개 떼어놨다 그러면 이 3개를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Alt ESC를 톡톡톡 치면 다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창이 바뀌어버려요. 그죠? Alt ESC 얘는 목록창을 띄우지 않고 작업 표시줄에 표시된 목록대로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이해하셨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전환, 즉 작업 표시줄에 있는 목록대로.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Ctrl Alt Delete 키라고 있습니다. Ctrl Alt Delete. 이거 앞에 설명했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작업을 종료시킬 수 있는 곳이 뜹니다. 그죠? 윈도우 작업 관리자라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이상이 생겼거나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면 모래시계하면 계속 나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Ctrl Alt 키 누른 채로 Delete 키 3개 키를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Ctrl Alt 누른 채로 Delete 키를 딱 누르면요. 어떻게 떠요? 작업 관리자가 뜹니다. 그죠? 이게 작업 관리자입니다.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돼 있죠. 그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응용 프레임 가서 문제가 응답이 없으면 이게 있어요. 문제 있는 것들은. 그걸 클릭하고요. 어떻게 해요? 작업 끝내기 누르면 걔만 선점형으로 해서 걔만 딱 끝내버리죠. 다른 거는 가만히 놔두고, 그죠? 그게 아까 우리 선점형 할 때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요걸 띄우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Ctrl Alt Delete라는 거예요. 작업 관리자 띄우는 방법입니다. Ctrl Alt Delete 키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뜨더라. 원래는 시작에 제어판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띄운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네? Ctrl Alt 왼쪽 Ctrl하고 Alt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Delete 키는 여러분 지우는 키 있죠. Delete 키 그거 누르면 됩니다. Enter 키 바로 옆에 있는 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Ctrl Alt를 누르고 그 다음에 Delete 키 누르면 돼요. 대부분 기능 키를 쓰려면 이 Ctrl Alt는 왼쪽 편 거 눌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도 어떤 기능을 합니다. 윈도우 키 누르면 그냥 윈도우 키만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얘만 누르면 뭐가 떠요? 시작 메뉴가 뜹니다. 우리 Ctrl ESC가 같아요. 요거 하나만 누를 것 같으면
컨트롤 ES하고 기능이 똑같은데 얘만 누르면 시작 메뉴가 떠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감춰지고. 그런데 얘를 혼자 쓰지 않고 여러 개를 같이 쓸 겁니다. 이렇게요. 자, 윈도우 플러스 E. E라는 게 뭐냐면 익스플로러. 줄임말입니다. 익스플로러. 탐색. 즉 윈도우 탐색기라는 게 있어요. 탐색기. 어디 갑니까? 원래는 여기 가야 돼요. 시작에 가서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윈도우 탐색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갈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가시면 윈도우즈 탐색기가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저기 있죠, 그죠? 요거 누르면 됩니다. 자, 요거 누르면 어떻게 뜨느냐면 요거 윈도우 탐색기라 그래요, 요걸요. 요거 보세요. 좀 뭐가 좀 틀린 것 같죠? 우리가 늘 보던 창하고 좀 틀리죠? 자,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컴퓨터로 가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안 뜨죠, 그죠? 이게 아니었죠, 그죠? 원래는 이거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요렇게 뜹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바로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D에 있더라도 C로 바로 간다거나 C에 어느 특정령이 있다고 D에 어떤 특정령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탐색기라는 게 아주 편해요. 어디로 이동한다거나 어떤 걸 복사를 할 때도 이걸 끌고 요 가면 그쪽으로 복사가 되는데 이동이 바로 돼요.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 C에 들어가 있다가 D에 가 있다가 C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다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아니죠? 올라가서 C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그죠? 근데 힘든데 얘는 어떻게 해요? 요거 탐색기 상태에서는 내가 C에 어디 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쭉 가가지고 내가 D를 찾아갑니다. D에 내가 여기 가겠다. 정보기초 수업용이가 있다. 딱 가면 정보기초 수업용 바로 가요. D에 정보기초 수업용으로 바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너뛰어버리죠. 그쪽으로. 탐색기를 쓰면 편하긴 편해요. 요걸 띄우는 키가 바로 무슨 키라고요? 윈도우 E. 자, 근데 원래는 탐색기를 띄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요게 기본 그거인데 요것만 눌러주면 돼요. 폴더. 이건 또 뒤에 배울 겁니다. 요것만 누르면 이게 변신해요. 탐색기 창으로. 굳이 뭐 윈도우 E 있는 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컴퓨터 창에서 그냥 얘만 눌러주면 됩니다. 폴더라는 단추만. 그렇죠?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떠있는 상태에서 내가 탐색기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 키 누른 채로 E 키를 눌러요. 그러면 탐색기가 바로 열립니다. 이렇게. 요 상태로 돼가지고 요거 누르진 상태로 바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탐색기를 띄우더라. 윈도우 탐색.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요. 이걸 어떤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탕화면에 탐색기를 빼놔요. 빼놓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걸 탐색기라는 하고 어떻게 해요? 탐색기. 그래 놨어요. 그러고, 말을 참 재밌게 해놨죠. 그죠? 그렇게 하면 뭐랄까, 애가 혼자 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겠죠. 엄마가 쓴다 하면,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미트가 있습니다, 얘가, 그죠? 미트라기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E가 익스플로러 알아두세요. 영어로 익스플로러의 E. 익스플로러가 탐색이란 말이에요. 자, 윈도우 D, 요거 여러분 많이 써야 됩니다, 요거. 윈도우 D. 아주 편해요, 쓰면. T가 지우다, 딜리트.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우는 키예요. 무슨 말이 뭘 지우냐면, 창을 지우는 거예요. 창을 지우는 게 삭제하는 게 아니고, 창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저럼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바탕화면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뭔가 떠있어요, 이렇게. 떠있다면, 바탕화면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리고, 닫기는 그러니까 내리고, 또 내리고, 이러고 바탕화면까지 옵니다. 힘들게 왔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얘들 지금 4개가 떠있어. 그럼 4개를 다 내려 바탕화면 가겠죠? 뭔가를 하려고 해요, 다른 거. 그렇게 하지 마시면 어떻게 해요? 윈도우 누른 채로 뭐 누르라고? D, 딜리트 키. 즉, 화면을 비워라. 자, 윈도우 누르고 D 눌러볼게요. 탁 누르면 바로 화면 바로 옵니다. 앞에 떠있던 창 다 감춰버려요. 그냥 밑으로 다 숨겨버립니다. 다시 그대로 띄우고 싶어. 그럼 또 다시 윈도우 누르고 D 누르면 원래대로 떠요 또. 바탕화면을 보려고 할 때는 윈도우 D를 누르면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괜히 창들 다 내리고 이런 여러가지 작업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바탕화면 보여줍니다. 그 대신 닫지는 않습니다. 닫지는 않고 밑에 숨겨버린 작업 표시지를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윈도우 D를 누르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윈도우 D라는 거 알아두세요. 많이 써보세요, 이런 거는. 그죠? 여러분 많이 내리죠, 그죠? 막 내리죠. 인터넷 떠있다가 바탕화면 가려면 막 인터넷 다 내리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윈도우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L은 앞에서 했습니다. 로그오프에 사용자 전환하는 거죠. L이 로그오프라 했죠. 윈도우 L 누르면 사용자 전환 바로 된다 했습니다. 괜히 시작에 가가지고, 로그오프 가서 요거 누르지 마시고, 윈도우 L 딱 누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지금 요거 설명했어요. 여기 지금 설명 안 한 것도 많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 어디 갔죠? 여기 또 있으면 나머지. 자, 지금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더 있습니다. 더 있죠, 그죠?
자,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더 있으면 더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윈도우 R도 있어요. R. 자, R은 실행창을 띄운다는 건데요. 여러분 실행창을 쓰실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시작의 실행과 같다. 자, 시작을 누르면요. 여기에 실행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거 쓸 일은 만무할 겁니다, 아마. 주로 이제 컴퓨터 예사하는 사람들이 좀 써요. 자, 요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게 나옵니다. 실행이라는 창이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실행할 수 있어요. 괜히 C를 들어가서 뭘 하지 말고 여기다가 치면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명령을 알아야 돼요. 파일 이름 알아야 돼요. 명령 파일 이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살 수 있지 모르면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떡하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죠? 자, 안다면 치면 돼. 지금 여기 레지 에디터라는 것도 있고 뭐 MS 콤피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안다면 이렇게 치고요. 엔터면 치면요. 그걸 바로 실행을 시켜줘요. 얘가. 이렇게요. 이게 자, 시스템 뭡니까?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라고 MS 콤피그라는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걸 내가 바로 실행시킨 거예요. 괜히 C에 윈도우즈 가서 실행시킨 게 아니고 또는 제어판 가서 실행시킨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명령으로 바로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 파일 이름으로. 그게 바로 요거 실행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 차원을 눌러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더라. 됐나요? 전에 했던 거 이거 다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쭉 나오죠. 자, 여기 노트패드 있어요. 노트패드가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노트패드라고 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메모장 뜹니다. 노트패드가. 네? 굳이 메모장 띄우려고 어떻게 해요? 시작의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가지 말고 얘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실행만 들어가서 그냥 노트패드 딱 엔터키 딱 치면 얘가 딱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편하죠, 그죠? 하지만 그 노트패드라는 이걸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행창을 빨리 띄우는 게 바로 시작의 실행이 아니고 뭐라고요? 윈도우하고 R 누르면 바로 뜹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타다닥 탁. 컴퓨터 쓸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타다닥 탁탁 하면 끝나면 괜히 마우스로 막 찾아가고 이런 뭐 많이 차이 나면 뭐 10초까지도 차이 나겠죠. 시간을 아낍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요게 바로 여러분들 윈도우 R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행창을 띄웁니다. 여러분은 쓰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셔야 돼요. 그죠? 자, F. 우리가 F는 영어로 압니다. find, 찾다. 즉, 검색. 이거는 다른 키 있었죠? 검색창을 띄우는 다른 방법은 무슨 키입니까? 몇 번 키예요? 검색, 찾기. F3번 똑같은 키예요. F3을 해도 되고, 시작에 검색을 누르도 되고, 요걸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윈도우 F. 그러면 바로 검색창이 바로 떠요. 요거 누르신 채로 보세요. F3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뭐 찾을래? 내가 뭐 찾아라. 뭐 글자 뭐 아까 찾았죠? 그런 식으로. 자, F3하고 같은 겁니다. 윈도우 F. 근데 F3은 윈도우 화면상에서 가능한 거고, 요거는 그냥 한글이 떠있건 뭐가 떠있건 상관없어요. 윈도우 F 누르면 무조건 윈도우 탐색창이 떠요. 네? 검색창이 뜹니다. 근데 만약에 한글이 떠있는데 F3 누르면 한글에 F3 기능키가 먹혀있겠죠? 그럼 그거 먹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 상관없이 어떤 프로그램 떠있더라도 얘 누르면 무조건 아까고 검색창으로 윈도우 검색이 뜹니다. 자, 그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F3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F3이 어떤 기능이 먹혀있다면 그게 먹혀야 되지, 찾기가 먹히면 안 되겠죠, 그죠? 자, F, find. 자, 윈도우 피스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피스. 피스 키는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보면 페이지의 바로 위에 키 있습니다. 거기 뭐 있어요? 브레이크, 피스 있죠? 정지. 피스가 일시정지죠, 그죠? 일시정지 키하고 브레이크, 멈추는 키죠, 그죠? 거기 있는데 그 위에 피스라고 있죠? 그 키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띄운다고요? 시스템 등록정보 대화 상자. 이게 뭘까요? 우리 봤습니다, 이거. 메모리 용량 확인하고 CPU 얼마짜리인지 확인하고 하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 등록정보라는 건 원래 어떻게 띄웠어요? 윈도우 D로 가가지고 요거 오른쪽 버튼에서 속성가만 떴죠, 그죠? 요게 바로 뭐야? 시스템 등록정보. 이걸 빨리 띄우는 키입니다. 즉 아무데나 가 있건 상관없이 뭐 하라고요? 무슨 키 누르라고요? 윈도우 누르면서 그 피스 브레이크 키를 딱 누르면 바로 시스템 등록정보 바로 뜬다는 거예요. 아주 편하겠죠. 이걸 자주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띄워서 이런 거 확인한다거나 뭐 잘못된 게 있는 거 확인한다거나 할 때는 윈도우 바로 이 피스 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괜히 바탕화면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죠? 제어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거 하고 뭐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등록정보를 봐야 될 경우 생겼더라. 윈도우 피스 딱 누르면 바로 뜹니다. 됐나요? 아주 편하겠죠, 그죠? 윈도우 피스는 시스템 등록정보를 띄우더라. 즉 내 컴퓨터 속성에 가서 띄우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아십니다. Shift 딜리트.
그냥 딜리트 키는 뭐예요? 삭제하는 거죠. 휴지통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죠? 그거는. 딜리트 키에서 얘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버려요. 그죠? 그런데 휴지통으로 안 가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바로 삭제, 누가 보면 안 되더라. 지우긴 지워야 되는데 아무도 못 보게 해야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파일을 선택하고 Shift 딜리트 키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삭제됩니다. 됐나요? 즉 다시 말하면 쓰레기 차에다 그냥 바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담아놨다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면 되죠. 근데 내가 그걸 들고 내려가고 쓰레기 차고 왔길래 그냥 그것도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싣고 가버려서 이제 못 찾습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집에 버린 거는 그냥 버리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꺼내면 돼요. 그죠? 잘못 버렸으면. 하지만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못 찾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게. 이걸 가르쳐 드렸더니만은 맨날 이걸로 지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Shift 딜리트 탁 눌러버렸어요. 그러놓고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떡합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재밌어서 이걸 계속 이걸로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이걸 지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딜리트 키를 지우세요. 왜요? 집에 있는 쓰레기통은 넘치면 버려야 되지만은 컴퓨터의 쓰레기통은 어떻게 됐습니까? 넘쳐도 안 넘칩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 걸 지우고 최신 걸로 보관해요. 아주 옛날 것부터 지워버려요. 아예 계속 비워도 돼요. 괜히 휴지통은 비우지 마세요. 그냥 놔둬도 됩니다. 좀 깔끔한 성격인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이 한 개 들어있으면 꼭 지워요. 그죠? 이게 차 있는 게 보기 싫어갖고. 여기 막 차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막 차 있으면, 이게 왠지 눈에 거슬려서 자꾸 오른쪽부터 내가지고 이걸 누르죠. 그죠? 근데 이 카드가 잘못해보는데 진짜 중요한 파일을 누군가가 애가 모르고 숙제를 다 비워놨는데 모르고 비웠어요. 그럼 막 헐레부터 쫓아왔어요. 엄마, 혹시 휴지통에 있는 거 비웠나? 하면, 다 깔끔히 비웠다. 하면 끝나버리죠. 숙제 다시 해야 돼요. 밤새한 숙제인데, 모르고 지웠는데. 자, 휴지통은 뭔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만약에, 제가 지워볼게요. 휴지통 비우기를 해버리면, 이게 변합니다. 없어진 걸로. 비워졌죠, 그죠? 텅 비었죠? 요렇게 텅 빈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성격이 깔끔한 사람은 요렇게 있는 걸 좋아해요. 뭐라도 다 무조건 지워버려요. 절대 지울 필요 없습니다. 넘치면 알아서 옛날 게 없어져요. 최근 거 보관해두니까 하실 필요 없어요. 또 이 휴지통은 변신하는 아이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탕화면의 아이콘들 얘들 절대 변신 안 합니다. 하지만 얘만 변합니다. 맞죠? 아까 차 있는 모습과 안 차 있는 모습. 그런 것도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변화가 생기는 아이콘인 것은 다른 거 막 내놓고 요거 딱 그림을 내놔요. 별거 아닌데 참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휴지통이 변한다는 것 자체를 오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저게 변하는구나. 자, Shift 딜리트 키입니다. 휴지통에 가지 않고 완전히 삭제하는 겁니다. 자, Shift F10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바로가기 메뉴 호출하는 거 맞죠? 그죠? 오른쪽부터 혼할 때 이거 쓰든지 아니면 키보드에 바로가기 버튼을 쓰면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Shift F10. Shift 키 가지고 하는 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Shift CD 삽입. CD를 삽입하는데 왜 Shift 키 누르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애들 게임 CD나 음악 CD를 나 그냥 컴퓨터에 넣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탁 넣고 뚜껑 탁 닫으면 이제 100개 짜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꽝꽝꽝 나와요. 막 애들 게임 막 그 메뉴가 막 뜨고 난리 나요. 애기 자고 있는데 모르고 넣었다가는 그냥 난리 납니다. 그죠? 음악이 막 나와가지고 애 깹니다. 그때는 넣어놓긴 넣어놓을 건데 얘가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CD를 넣을 때 Shift 키를 누르고 가만히 놔두면 돼요. CD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윙 돌아가서 그건 조용해져요. 어떤 자동 실행해 놓은 게 실행이 안 돼요. 그때 이제 Shift 키를 누른 채로 CD를 넣으세요. Shift 키 안 누르면 이제 뭐 어떤 자동 실행해 놓으면 음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막 메뉴가 뜨고 막 갑자기 그 게임 막 그런 음악이 꽝꽝꽝 나오죠. 그죠?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때는 Shift 키 누른 채로 CD 탁 넣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윙 하고 나서 조용해지면 그때 Shift 키를 떼면 돼요. 자동 실행을 막아줍니다. 됐나요? 그게 Shift CD 삽입이에요. CD 삽입할 때 Shift 키를 누르면 자동 실행을 막아줍니다. 되셨나요?